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은 3인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본사의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결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174쪽 펴시면 됩니다. 네. 자, 174쪽 볼게요. 꽃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자, 녹음. 초록색 할 때 녹자죠? 예. 계절적 배경, 여름이라는 것이죠. 녹음, 예, 계절적 배경, 여름입니다. 네. 자, 꽃이, 오른쪽 해석 볼게요.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여름이죠? 봄에 꽃이 지고, 예, 초록색 잎들이 막 무성해지면 여름이 되는 거죠.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인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 해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단어들의 뜻을 시험에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위라는 거는 나자가 비단 나자인데 옛날 그 여성들, 잘 사는 여성들, 대갓집 여성들은 방 안에 함부로 이 여성들을 볼 수 없게 비단으로 만든 휘장, 오늘로 치면 얇은 커튼이 달려 있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비단 휘장이 쓸쓸히 걸려 있고 수놓은 장막은 비어 있다. 자, 그럼 이 방에 원래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님이 없이 나 홀로 있다, 외로이 있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요런 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예, 임 없이 쓸쓸히 보내는 공간이다라고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임 없이 홀로 쓸쓸히 지내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난 무엇을 하느냐? 부용을 걷어놓고, 예, 연꽃을 수놓은 비단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예,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예, 뭐, 오른쪽으로 굳이 안 가도 되겠죠. 밑에 뜻 다 나와 있습니다. 가뜩 시름 한데, 날은 어디 기도던고. 자, 요거 현대어풀이 한번 볼게요. 가뜩이나 시름, 근심 걱정은 한데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예, 맞아요. 우리 여름에는 보통 해 언제 지죠? 여름에는 거의 8시까지 날이 환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고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한테는 날이 너무 길어도 문제죠. 자, 그래서 화자가 무엇을 하냐면 이 긴 시간을 임금에게, 님에게 보낼 옷을 만드는 데 씁니다. 자, 볼게요. 원앙금 버혀놓고, 자, 오른쪽 해석 볼게요.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을 베어놓고죠. 버여놓고, 잘라놓고, 오색선 풀텨내요. 자, 오색 실을 풀어내어서, 금자희 견화이셔. 자, 금자로,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님의 옷 지어내니. 네, 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네모. 자, 계절별로 님에게 보내는 정성과 사랑 두 번째죠. 화자의 정성과 사랑 이라고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별표 역시 화자의 정성과 사랑 두 번째. 네, 여름에는 날이 길어서 님을 생각하면서 님의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그것도 정성스럽게. 자, 밑에 보니까 슈품은 커니와 제도도 가져오시고, 예, 뭔 외계어죠? 예, 오른쪽 봅니다. 네. 솜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슈품 솜씨입니다. 제도도 가져오시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한마디로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자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필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봐도 너무 잘 만든 이 옷을 어떻게 할 거냐면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다가, 자, 산호로 만든 지게 이거 실제로 있을까요? 없죠. 백옥으로 만든
상자에다가 담아둔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과장법, 미화법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즉 내가 사랑하는 님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곳에다 담아두겠다라는 건데 이 작품이 사실은 원래 옥루고초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렇게 산호수 배곡 아이고 요런 거 나오는 거는 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다 천상계에서 내가 천상계에서 내려왔다라는 어떤 적강 모티브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건데 그런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굉장히 님에게 보낸 옷을 정성스럽게 담아놓았다라고 표현하시면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감 담아두고 그 다음 볼게요.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여긴 네모로 했네요. 근데 선생님은 우리 중요한 단어를 네모로 표시했으니까 요거 세모로 표시할게요. 예. 님 계신 데를 바라보는데 뭐가 막아? 산과 구름이 막아. 자 화자와 임 사이에 장애물이죠. 적습니다. 세모하시고요. 산과 구름에 세모하시고 화자와 임 사이에 장애물 적습니다.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 결국 화자와 나를 가로막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귀양 와 있는 이유도 뭐야? 반대편 정치인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철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두 글자죠. 간신이죠. 간신. 예, 그래서 산과 구름은 이 작품에서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간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너무 산도 험하고 구름도 많아서 님 계신 곳이 안 보인다. 머흐도 머으시고 이거 험하다라는 뜻 알고 있죠? 천만리 길을 뉘라셔 찾아갈고 자, 천만리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누가 찾아갈고 즉 임금님에게 내가 갈 길이 막막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때 선조가 안 불러줘서 계속 그냥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면서 이런 작품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니거든 자 오른쪽 해석 먼저 볼게요.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내가 만든 그 옷을 정성스럽게 만든 옷을 만약에 님에게 보낸다고 한다면 나를 보신 듯 반가워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본사 2입니다. 예, 여름의 원망이었죠. 하원입니다. 본사 2 하원. 자, 하원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성으로 뭘 만들었죠? 옷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하원은 임에 대한 정성하고 가로치고 옷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네, 됐죠? 자, 이제 가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을 날씨가 추워지죠? 예. 하룻밤 서리김에, 자, 서리가 내린다라는 게 바로 가을이라는 거죠. 계절적 배경입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서리김까지만 일단 적어볼게요. 기러기는 또 필기할 게 있어서요. 예, 서리김 밑에다가 계절적 배경, 가을, 계절적 배경이란 말 빼도 돼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드러냅니다. 가을입니다. 자, 오른쪽 현대어 불이 볼게요. 하룻밤 사이 서리 내릴 무렵에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했는데 자, 기러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거 네모 안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가로하겠습니다.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기러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화자의 심정이 슬프기 때문에 날아가는 기러기에 자기의 감정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요거 뭐였습니까? 예, 기러기가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이 기러기 울어낼 제 전체를 가로로 치고 감정이입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럼 기러기 자체는 뭐냐? 바로 뭐였어요? 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이죠. 네, 가을이 됐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가는 때에 위루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자, 오른쪽 해석 보겠습니다. 높다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알로 만든 발을 거두니. 자, 요런 거 다 천상계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산에 달이 나고, 네, 밝은 것은 다 뭐다? 임금이다. 동그라미, 임금. 자, 이 높은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그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두니 동산에서 밝은 달이 떠오르고 뭐가 보인다? 북극성, 가장 밝은 별이 보입니다. 북극에 별이 보이니 역시 임금입니다.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자, 임금이 사랑하는 님이신가 하고 반가워하면서 달과 별만 봐도 눈물이 절로 난다.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광을 미워내어 봉황류에 붙이고죠. 자, 청광, 그 맑은 달빛이죠. 맑은 달빛을 미워내어 무슨 뜻입니까? 일으켜내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해석 볼게요.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내어서 봉황루에 붙여 보내고 싶다.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가을에는 맑은 빛을, 맑은 달과 별빛을 일으켜내어서 임금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그래서 가을에 임금에게 보내고 싶은 것은 청광이죠. 달빛과 별빛이죠. 예, 화자의 정성과 사랑 세 번째라고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네, 됐죠. 예, 봉황루는 그래서 원래는 옥황상제 사는 곳인데 여기서는 지금 옥황상제가 아니라 임금이 계신 궁궐이 되겠죠. 이것도 필기해 둘게요. 예, 임금이 계시는 궁궐.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옥황상제에다가 임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선녀의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 계시는 봉황루 궁궐에 붙여보내고 싶다. 누 위에 걸어두고 팔황에 다 비춰. 자, 오른쪽 해석 볼게요. 누각위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다 비추어 심산, 궁곡, 점락같이 맹그쇼서. 자, 심산, 깊은 산, 그리고 아주 궁벽한 산골까지 대낮같이, 오른쪽 해석 보면 점낮은 대낮이죠.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느낌 들지 않나요? 기억나시죠? 예, 바로 관동별곡 맨 마지막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라고 하면서 밝은 달이 온 세상에 다 비친다라고 하면서 임금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했었죠. 예, 심상궁곡, 즉 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인데 뭐 화자가 있는 창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결국은 그 청광이 그런 심상궁곡까지 점낮, 대낮같이 환하게 만든다라는 것, 즉 점낮같이 맹그셔서 만들어주소서라는 건 임금한테 뭘 베풀라는 걸까요? 바로 선정을 베풀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빗금 치시고 본사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가을의 원망. 본사 3 추원. 가을에는 달빛과 별빛을 보면서 저 맑은 빛을 임금에게 보내고 싶다. 그래서 심상궁곡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들고 싶다. 즉 임금 선정에 대한 갈망, 임금이 정치를 아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드러납니다. 예, 됐죠? 겨울로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건고당. 예, 그래서 천지죠, 천지. 건곤이 폐색하여. 자, 생기가 다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계절적으로 언제죠? 겨울이죠? 네, 계절 겨울입니다. 백설 밑에다가 계절적 배경 겨울. 네,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 빛인 이제 천지가 생기가 막혀 흰눈 일색으로 덮여있을 때, 즉 겨울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커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자, 오른쪽 해석.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도 끊어져 있다. 자, 그만큼 모든 생물이 다 활동하지 않는 추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소샹남반도 치오미 이렇거늘. 자, 원래는 소상남반은 중국에 있는 소상강 남쪽을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작년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작가들은 중국 고사, 중국시 이런 것을 인용하는 게 잘 쓴 작품이다 라고 해서 여기도 자기가 있는 곳을 소상강 남쪽, 즉 중국의 따뜻한 곳을 지금 지명을 언급한 것이죠. 실제로는 유배지 창평을 말하는 건데 전남 창평 굉장히 남쪽에 있죠. 그래서 따뜻한 편인데 소상강 남쪽, 즉 유배지 창평도 치오미 이렇거늘, 추위가 이와 같거늘 옥루고처야 더욱 일러무사마리. 자, 옥루고처는 원래는 옥황상제가 있는 백옥루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선 임금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옥루고처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는 임금이 계신 곳. 원래는 옥황상제 있지만 여기서는 임금이 계신 곳, 즉 한양, 서울은 더 춥겠다. 임금님 어떻게 걱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임금이 추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추워.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죠?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바로 볼게요. 양춘을 붙여내요. 자, 양춘에다 네모. 자, 이 마지막입니다. 겨울에 보내는 화자의 정성과 사랑 네 번째입니다. 화자의 정성과 사랑 네 번째 별표. 어이구, 아까도 별표 안 했네. 네,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곁인데 쏘이고죠. 자, 오른쪽 해석 볼게요. 따뜻한 봄 기운. 이거 볕 양자에다가 봄 춘자죠. 따뜻한 봄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내어서 임금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구나 라는 뜻입니다. 임금님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보냈습니다. 모첨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자, 모첨은 초가집 처마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은거하고 있는 이 유배당에 있는 곳은 초가집 처마, 좀 남루한 곳인데 여기에 비친 해일 망정, 그 해를 옥루, 임금님이 계신 곳에 올리고 싶구나. 초가집 처마에 비친 햇빛을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자, 홍상, 홍상, 불구홍자에다 치마상자거든요. 자, 끝까지 읽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홍상을 님에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 자, 이 작품에서 화자가 여자라는 거 드러내는 거 아까 연지분 있었죠? 이것도 역시 홍상, 그 다음에 취수, 이런 것들 다 여성임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성 화자라는 거 밑에다가 여성 화자라고 여기에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 해석 볼게요.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님이 차고라는 걸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서.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붉은 치마 입고 푸른 소매를 걷으면서 이렇게 한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어떤 여인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요거 좀 시각적 이미지가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일모수죽에 햄가림도 하두아이샤. 자, 여러분 이것도 또 외계어 같죠? 일모수죽. 일모라는 건 저물 못자 써서 해가 저물다. 자, 오른쪽 해석 보면 해는 저물었는데 수죽, 대나무에 기대서 햄가림, 헤아리다, 해다라는 거 우리 순우리말로 생각이란 뜻이죠?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날이 다 저물었는데 대나무에 기대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님이 보고 싶어서. 자, 다시 볼게요. 갸른 해 수이디어 긴 밤을 고쳐 앉아. 자, 여름이랑 이제 반대인데요. 현대어 불이 볼게요. 갸른 해죠. 짧은 겨울해가 수이디어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 긴 밤, 밤이 겨울이 굉장히 길죠. 저희는 요즘에 뭐 전기가 다 있어서 밤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해가 지면 끝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은 그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청등 걸은 곁에. 자, 청사초롱을 걸어놓은 곳, 청등 걸은 곁에
변공후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후인이라는 악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자개로 장식한 공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악기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필기도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혹시 공부할 때 이게 뭐지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악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청사 초롱을 걸어 놓은 옆에 공후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받고 비겨시니 예,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어 앉아있으니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정철이 정말 글을 잘 쓴다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적 화자의 그런 하염없는 기다림의 모습을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님을 보고 싶어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턱을 받치고 이런 표현 예, 기대어 앉아있으니 우리 머릿속에 어떤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죠. 앙금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고 자 앙금은 원앙을 수놓은 이불입니다. 뭐 뜻 나와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고요. 즉 사랑하는 사람과 덮는 예쁜 이불인데 그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차기도 너무 차. 이 밤은 언제 셀고 혼자 있는 이 밤은 너무 외로워라는 뜻이죠. 예, 원앙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기나긴 겨울밤은 언제나 셀고 예, 여기까지가 본사 4번째였습니다. 바로 겨울의 원망이죠. 동원이었고요. 땡땡. 임에 대한 염려 그리고 고독감이죠. 임에 대한 염려와 고독감. 이 추운 계절 어떻게 보내 하는 염려와 양춘을 보내드릴게요 하는 염려와 아무리 원앙금을 덮고 있어도 난 너무 춥다 외롭다라고 하는 고독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님에 대한 그리움과 님에게 보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네, 봄에는 뭐 보내고 싶어 했나요? 지난 시간인데도 바로 기억이 안 나죠? 바로 매화였죠, 매화. 예, 충성심을 드러내는 매화. 여름에는 뭐 보내고 싶어 했어요? 예, 옷이었죠. 정성스럽게 만든 옷. 예, 가을에는 뭐 보내고 싶어 했어요? 하늘 바라보면서 맑은 달과 별빛, 청광 보내고 싶어 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봄볕을 보내고 싶어 했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가면 같이 필기할 건데 교과서 176쪽에 요거 정리하는 내용 있습니다. 요거 그때 같이 할게요. 자, 이제 맨 마지막 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예, 하루 12시간이고 한 달 30날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그냥 1시간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데 1시간이 60분이에요. 60분은 60초예요. 수업 1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수업이 1시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수업은 60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길게 느껴지죠? 예, 그래서 시름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예, 시름의 깊이 강조. 네, 적은 덧, 잠시라도라는 뜻입니다. 적은 덧 생각 마라 이시름 잊자하니 잠시라도 임생각을 마라 이시름 잊으려 해도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쳤으니 이런 부분도 진짜 잘 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누구 좋아해 본 적 있나요? 혹은 아니면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본 기억이 있나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생각이 나죠. 그게 마음에 완전히 맺혀 있어서 뼛속까지 사무쳤다라는 것이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뼈에까지 사무쳤다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편작이 열이 오나 이병을 어찌하리. 자, 편작이라는 건 중국의 굉장한 유명한 명의죠. 근데 이 편작 같은 오른쪽 볼게요. 편작 같은 명의가 훌륭한 의사가 와도 즉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 못 고쳐. 이 병을 어찌하리 못 고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기 좀 해볼게요.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밑에다가 화자의 그리움과 시름을 표현한 건데 적으시고 화자의 그리움과 시름. 이거 과장법이죠. 과장법. 뭐 요 정도까지는 안 적어도 됩니다. 편작이 열이 온다고 하면 하는 가정법인데 이것까지는 안 적어도 되고 과장이다. 화자의 그리움과 시름이 얼마나 깊은지를 표현했는데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어와 내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아, 여기 어와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감탄사가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예, 영탄법이죠, 영탄법.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데 이 작품은 뭐 감정을 드러내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영탄법이라는 것이라는 거, 여기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어와,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나의 이 병은 임금의 탓이로다. 차라리 시어디어는 사라지다, 없어지다, 죽다라는 뜻이죠. 예, 차라리 사라져 범나비가 되고 싶다. 자, 오른쪽 차라리 사라져 범나비가 되고 싶다. 여러분 나비 알죠? 호랑나비 말하는 것이죠. 이거 범나비. 화자가 차라리 임금을 만날 수 없다면 죽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나비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자의 분신이 되는 것이죠. 필기에 둡니다. 화자의 분신. 예, 차라리 범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디 족족 앉니다가, 예, 꽃나무 가지 간 데마다 족족 앉고 다니다가, 예, 나비는 아무데나 앉을 수 있죠. 향 묻은 나래로 님 옷에 올물이라. 예, 뛰어난 표현입니다. 그 향기가 묻은 변함없는 사랑. 밑에다 적을까요? 예, 향, 변함없는 사랑. 네, 그 변함없는 사랑이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님의 옷에 앉으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조추려 하노라. 예. 뭐 임금 입장에선 웬 나비 하나가 나와서 나한테 왔다 갔다 해? 라고 하겠지만 그게 결국 나야. 나는 차라리 살아서 만날 수 없다면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예. 일편단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사였습니다. 3단 구성의 마지막,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